네, 안녕하세요. 리필가이 혜선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설명드리고자 리프팅과 필러하는 남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눈 밑 필러, 아무 필러나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눈 밑 필러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필러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고난이도 필러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눈 밑 같은 경우에는 필러가 잘못 들어가면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필러가 제품 선택이 잘못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 또는 층을 잘못 찾았거나 이럴 경우에 뭉침 현상도 생길 수 있고 튄다리 현상도 생길 수도 있고 경계도 생길 수 있고 울퉁불퉁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이 네 가지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이 선택이 잘못됐거나 또는 넣는 층이 잘못됐거나 주입 방법이 잘못됐을 때 이런 겁니다. 사실은 튄달 현상은 약간 푸르스름하게 비치는 현상인데요. 이 경우는 사실 시술 과정에서 뭐 출혈이 좀 생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그때그때 지혈이 안 되게 되면은 약간 그 푸르스름한 색깔이 뜰 수 있습니다. 또는 너무 피부가 얇은 분한테 필러를 너무 얇게 주입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비침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관이 약간 처음부터 좀 정맥 혈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비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게 있는데 미리 예측을 못하고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그 정맥 혈관의 그 푸르스름한 그 느낌이 필러에 의해서 번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번지면서 푸르스름하게 생기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조작 또는 이제 넣는 층, 필러 시술 방법 그리고 이제 어떤 지혈을 제대로 못한 거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튄달 현상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필러가 만약에 좀 적절한 필러가 아닌 잘못된 제품을 선택해서 들어가게 된다면은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필러는 눈 밑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부드러운 필러, 아주 부드러운 필러를 써야 됩니다. 근데 이 부드러운 정도도 너무 물처럼 부드러운 필러를 쓰게 되면은 어디론가라 다 빠져나가고 흡수되고 지속 기간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생한 만큼의 어떤 효과를 보시기가 어렵죠. 필러를 하면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를 이렇게 원하시거든요. 예, 너무 자주 필러를 맞는 것보다는 그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너무 묽은 걸 쓰면은 금방 다 사라져 버리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다시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적절한 부드러움을 갖고 있는 필러를 쓰게 된다면 아주 만족할 수 있는 부위가 눈밑 필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단한 걸 또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눈밑 피부는 가장 얇은 피부인데 여기에 단단한 게 들어가면서 울퉁불퉁하거나 경계지거나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눈은 계속 깜빡깜빡 하루에 3만 번씩 깜빡깜빡거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부드럽게 그 위치에서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 필러가 필요한데 단단한 게 들어가면은 경계가 지게 되겠죠. 뭔가 울퉁불퉁한 것뿐만 아니라 이 근육이 움직이는 거에서 필러가 한쪽으로 뭉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적절한 가장 좋은 필러를 쓰는 게 이제 눈밑 같은 경우에 저는 꼭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필러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눈밑 필러는 레스틸렌 비타를 가장 저는 선호하고 추천드리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다른 부위는 뭐 레스틸렌의 다른 계열 필러를 쓴다든지 국산 필러를 쓴다든지 또는 엘란셀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그 옵션을 제시를 해드리는 편인데요. 혹시 이제 제가 레스틸렌 필러를 너무 또 지금 강조를 하다 보니까 레스틸렌에게 어떤 뭐 협찬을 받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레스틸렌을 조금 제가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거의 한 미용 경력으로 한 18년 정도 됐는데 이런 시술을 하면서 어떤 그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필러 중에 하나가 이제 레스틸렌이고 그리고 제가 한 1년에 한 6,000 케이스 정도는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케이스에 대한 어떤 그 경험과 이제 노하우가 좀 축적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때까지 가장 눈 밑에 만족스럽게 저도 만족스럽고 그 다음에 그 고객님들께서 만족스러운 게 더 중요하죠. 네, 이런 부분에서 가장 좋았던 게 레스틸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밑 필러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가급적이면 국산 필러보다는 레스틸렌을 하시라고 조금 강하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다른 거는 다 그때그때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걸 선택하시는 걸 더 오히려 권해드리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눈은 다른 분들께 이렇게 자기를 보여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보이는 곳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섬세한 그런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눈밑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제가 조금 더
신경을 더 써드리는 편이고요. 다른 필러도 물론 다 정성을 다합니다. 하지만은 그래서 눈밑 필러 같은 경우는 제품 선택할 때도 조금 저는 레스텔렌 비탈 같은 좋은 제품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요게 근데 이게 참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러시아인들도 계시고 중국인들은 정말 많으시고요. 중국인들께서는 정말 많으시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분들의 여성분들, 남성분들의 피부 탄력도나 또는 이제 골격의 모양 거의 그냥 똑같으시죠, 그렇죠? 중국인, 한국인은. 일본인들은 조금 또 다르시더라고요. 근데 중국하고 한국은 항상 뭐 교류가 있었던 그런 이제 지리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하세요. 러시아인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뭐 호주인들 이런 분들, 미국인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저희 병원에. 근데 이런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은 눈이 굉장히 깊어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고민하세요. 사실 눈이 깊으시니까. 그리고 피부가 너무 얇으세요. 근데도 요런 부위에서도 레스텔렌 비탈이 참 잘 맞는다라는 게 항상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또 서양 사람들한테 잘 맞는 걸 수도 있지만은, 이 레스텔렌 비탈은 특히나 그렇게 피부가 얇은 층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서 아무 필러나 하지 말고 요 필러를 좀 권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제품, 국산 제품들 중에서도 아주 부드러운 라인을 잘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또 제가 만약에 좀 비용이나 이런 게 조금 부담되실 때 조금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필러는 특히 눈 밑에는 좀 저질 필러나 좀 저가 필러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이게 조금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냐면 이제 저가 필러일수록 원자재가 조금 좋지 않은 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필러는 필러의 원액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세계에 몇 군데 안 되고요. 나머지 99% 회사들은 대부분 다른 회사에서 만든 원액을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원래 80년대에 벌써 동물성이 아닌 식물성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추출해내는 히루안산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런 시세이도 같은 회사에서 사오게 됩니다. 근데 이 히루안산의 레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품질부터 저급까지.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라인업 중에서 원천 기술이 없는 회사들은 이걸 사와야 되니까 조금 저가의 그런 제품을 갖고 와요. 그럼 약간 공업용에 가깝고 막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뭉침 현상이 생긴다든지 이물 반응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도 히루안산이기 때문에 다 없앨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왕이면은 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은 재료를 선택하는 게 좋다라는 쪽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롤스로이스 이런 걸 만들 때 보면은 굉장히 소가 500마리의 가죽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소 가죽 500마리의 어치에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선택해서 하니까요. 근데 우리 몸은 사실 그런 고급 승용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또 이제 미용적으로도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중요한 부위에선 조금 더 중요한 좋은 제품을 쓰고요. 조금 약간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 이런 데서는 또 비슷한 필러가 있다면 또 이런 걸 선택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많이 권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리프팅과 필러 남자 눈밑 필러 왜 좋은 필러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리프팅과 필러 남자 허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